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해먹을 결심을 했죠. 김건희 일가가. 이거 심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건희와 주은순, 이거 뭐 윤석열이죠.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 원희룡에게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했죠. 그런 의혹이 지금 보도되고 있고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거 보세요. 이거 다시 미안합니다. 에어컨을 이제 방에 틀어놓고 있었더니 에어컨을 껐는데도 목이 잠겨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 안을 변경안으로 바꾸면서 이 변경안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꾼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거죠. 11필지인가 김건희 자신도 땅을 11필지인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는 이 범죄 행위만으로도 탄핵돼야 됩니다. 김건희를 위한 제2 부속실이 없이 윤석열과 같은 반열에서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직접 명령하고 그럴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윤석열보다 더 힘센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라는 거죠. 해먹을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정면으로 무시한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였고, 두 번째는 특활비 사용 내역을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 블랙 이렇게 뭡니까 검은색으로 칠해서 못 보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빠져 있어요. 수십억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해먹을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범죄 행위는 그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그 범죄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범죄가 저질러진 거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원상 복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이 참작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로서 남는 겁니다. 그것을 심판하면 돼요. 그래서 탄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200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4월에 있을 때 민주진영 전체를 통틀어서 200석이 훌쩍 넘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탄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늑대님 감사합니다. 닉네임을 늑대로 쓰셨군요. 이원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건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네요. 잔다르크 추미애 추다르크라고 또 하죠. 그 잔다르크 추미애 최강욱 같은 찐진보 투사들이 민주당 당대표하면 민주당의 길은 어떻게 변할까요? 울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추다르크 아닌 추니케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별 생각,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면 저 대답을 못 하고요. 인사조직에 대해서 물으셔야 됩니다. 콤마 선생님. 네.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알아서 하고요. 정치판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블링크 선생님. 교수님 김건희 일가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투기 카르텔입니다. 김성교 오마카세 원희룡 압구정해야 합니다. 당장. 맞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투기 카르텔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배웠습니다. 구자영 선생님. 선생님의 강의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려야죠. 네.
그래서 이거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그 있어빌리티의 출처가 어딘지를 몰라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대구의 그 구독자이신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오셨습니다. 유튜브 방송 중 있어빌리티 트렌드 용어가 나와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알려드렸을 수도 있지만 높아심에 보내드립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6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2016 전망. 저자는 김남도 교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독일 문화에 대해 알려주시는 박사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영미 중심의 세계관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구 구독자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댓글 읽어보기 코너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댓글 가끔 쭉 댓글을 보면서 요거는 좀 소개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댓글을 주로 골라서 읽어드립니다. 또 질문하시는 것도 간단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댓글 읽어보기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낙연 이분 댓글을 아주 세게 쓰셨습니다. 이낙연 놈과 윤석열 놈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게 쓰셨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때 당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1순위가 이낙연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였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의 뒷조사를 해서 이낙연의 구린 부분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낙연과 윤석열이와 같은 반열이라고 내치에서 이 더러운 놈을 믿고 맡긴 것, 그 죄는 있다. 문재인이 그렇게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면 외교와 방역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낙연을 믿은 것, 이놈의 가면에 속은 것, 이놈에게 내치를 맡겼으니 권한을 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 싶었을 것이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물론 사람을 잘못 본 무능은 잘못된 것이다. 허나 문재인 대통령을 저 더러운 것들과 같은 취급을 하다니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추미애 장관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 이낙연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잘 나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저것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있고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마치 무능의 축인 양 악마화하려는 것인가. 그것도 진보 진영에서. 비판은 당연히 해야 한다. 비판과 비난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여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은 훌륭하고 인품도 출중하고 다 했는데 사람을 잘못 본 그런 무능한 것 때문에 사람은 좋은데 그 이낙연과 윤석열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게 한 그 잘못 이외에는 뭐 그렇게 흠잡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문재인을 이낙연과 윤석열과 같은 반열에 두느냐.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태진 T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그 문제는 직무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는 직무의 무게만큼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잘못했다면 그 직무가 무거울수록 조그만 잘못도 그게 굉장히 커져요. 그냥 우리가 민간에서 이웃집 아저씨라면 그런 잘못은 뭐 사람 잘못을 봤다.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이상한 사람에게 사기당했다. 뭐 그건 그냥 그 사람들까지 문제예요. 근데 고위 공직에 올라가면 직무가 너무나 무거워서 조금 잘못해도 그것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직무가 뭔지를 이 댓글 쓰신 선생님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직무의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직무의 무게만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지옥으로 추락시킨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누가 이낙연과 문재인 같은 인간을 고용해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시기에 저지레를 하도록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야. 책임을 묻는 거거든. 인사조직에선 잘한 사람은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고 못한 사람은 얼마나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교나 방역에서 잘했다는 것은 외교는 문재인이 외교를 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외교에서 자기를 보조했던 그 훌륭한 그 참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는 이 댓글 쓰신 분의 말대로 외교는 지금 그 윤석열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잘 했어요. 등거리 외교를 한 거죠. 균형 외교를 했단 말이죠. 구자영 선생님의 강의 내용이 고교 교육 과정에서 정규 과목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죠. 아이들이 직무가 뭔지 모르고 노동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저도. 어른이 돼서도 모르고. 콤마 선생님, 노짱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문재인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노짱님 덕분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왜 노짱님께서는 문재인에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인사조직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런 사태가 나올까봐 노짱님이 노무현이 문재인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아신 거지, 그러니까. 그래, 권양숙 여사도 이 문재인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권양숙 여사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문재인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은 거지. 푸른 눈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점점 좋아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이제 그 파토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더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은 정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책방에 한 사람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기서 책 팔고 앉아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이 이낙연, 노영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문재인을 미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몽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은 무능하다 못해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았으면 즉시 깨닫고 자기가 회심하고 돌아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그런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촛불을 다시 들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낙연은 들어와서 1년 동안 놀다가 낙지하다가 이제 와서 책 한 권 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진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 자랑. 와, 돌아버리겠어요.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민주당이 혁신해야 된다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낙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그동안 민주당을 어떻게 말아먹었는데, 진짜. 내가 계속 여러분, 이전에 문재인, 이낙연에 관한 강의를 시리즈로 했어요. 그거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그걸 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느냐? 인사조직론이란 무엇인가? 인사조직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근데 죄송해요. 내통해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이 녹음 파일이 인구에 회자됐지 않습니까? 이낙연은 그런 사람이라니까?